쉽게 말하자면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영어, 수학을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네, 아이들 영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큰아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이상하게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아이 둘, 셋을 키워보신 모든 선배맘님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정말 뛰어난 유전자를 모두가 똑같이 받아서 다 같이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영어 능력, 수학 능력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조금 처지게 느껴지는 아이들의 영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질문들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송기룡 저자님께서 회계인의 시대라고 해서 여기저기 강연도 하시고 책도 요즘에 시대예보 신간도 나오시고 하셔서 두루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생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인생을 더 오래 사셨잖아요. 그런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대 문화 가치관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부분들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싫든 좋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인류적인 어떤 교육 로드맵을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인생을 이렇게 개척하는 태도들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뭐 너무나 다양하고 아이마다 다 다르다라는 어쩔 수 없는 이 명확한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어떤 하나의 로드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개혁적인 뭔가 오픈 마인드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 머리에서는 뭐 이렇게 학교 로드맵과 이런 어떤 개개인의 어떤 잠재력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을 해볼 때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드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리를 배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기술을 배울 때도 그렇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뭐 대략적인 로드맵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하고 싶지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뭐 강의를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맵이라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모든 교육 강의들은 이 로드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책도 그렇고 이 좀 있어야지만 팔로우를 꾸준히 해서 따라해서 뭔가 아웃풋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끔 뭐 우리 둘째는 이 로드맵대로 되지 않는데요. 우리 막내는 아닌데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로드맵이 무조건 또 진리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학교를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을 보시기 때문에 이 학교 로드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들, 뭐 비인지적인 능력, 뭐 사회성이라든지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배워야 할 어떤 기본적인 인지 능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갖추게끔 어른으로서 또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까지도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공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모두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또 가지고 다양성이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질서가 없고 뭔가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 너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서 어떤 로드맵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학교 교육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학교의 로드맵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거나 뭐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로드맵은 저는 이제 학교 교육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학교 이후에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교육적인 가치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면 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굳이 또 다시 가정에서 시간을 또 2배, 3배 들여가지고 아이들이 이 로드맵에만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따라서 학교 교육 외에 어떤 그 엄마표라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 교육의 어떤 로드맵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아이들의 개개인성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수용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를 갖추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엄마표 영어 교육도 이제는 여기저기서 뭐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많이 쏟아지고 있고 어떤 뭐 로드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로드맵이 내 아이에게 100%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는 교육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가정에서는 둘째는 안 되는데요, 우리 아들은 안 되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기대치와 요구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교의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아니 20년, 30년 전 그 옛날에도 비교의식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이 발전을 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SNS로 요즘엔 더 많이 지나치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 내 아이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세대가 된 것이죠. 어쨌든 결국 어떤 로드맵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은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아이 개인이 혹은 부모가 개개인에 맞추어서 뭔가 발전과 성장을 하려는 어떤 태도로서 시대적 상황을 읽어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런 로드맵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뭐 하물며 학교 교육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로드맵에 따라서 다 되는 거였으면 학교에 모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 개인이 혹은 부모님들 각 가정마다 현 시대의 상황을 잘 읽고 아이들에게 개별 맞춤형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2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입시를 잘 치르고 학교 교육 뭐 상위 1%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표,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끔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독립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독립은 결국에는 이제 이 경제적인 어떤 자생력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고요. 뭐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영어, 수학을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아이가 지금 엄마표 영어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거나 뭐 수학도 이렇게 선행 뭐 심화 해가지고 결국에 상위 1% 들게 하고 싶지만 안 된다라거나 이런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생존력은 영어 수학과 뭐 직결되는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처럼 어떤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아이들이 결국 뭔가 이제 로드맵을 배우기보다는 인생을 좀 연구하고 세상을 배우는 자세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들,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붕괴, 뭐 우리가 불안하게 느낄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요. 어쨌든 아이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사를 들여다보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내면의 힘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더더욱 이 문제풀이 위주의 입시 교육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부모님들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 철학을 공고히 다지고, 이 불안감을 심어주는 사람보다는 안정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 책들을 더 만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들이 있겠지만은 비인지적인 능력들, 뭐 사회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생 철학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제가 가르치는 이 심리학이라든지 뭐 철학, 뭐 생활과 윤리, 뭐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시험을 위한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깊이 있게 소통하고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더더욱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어를 첫째는 잘 되는데 둘째는 힘들어한다, 이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기타 학습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 둘째는 안 될까? 왜 우리 첫째만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도움될 만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